네, 안녕하세요. 태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도색하는 절차와 용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처음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거라 버벅거리거나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도색 관련된 걸 말씀드리기에 앞서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모캔이라는 책이고요. 가격은 25,000원 정도 합니다. 내용은 도색용품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과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도색을 해야 되는지 부품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도색하는 방법에 에어브러시 사용하는 법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잘 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다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이 책이 더 상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도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피규어를 도색하기에 앞서서 세척을 실시해야 되고요. 세척한 이후에는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프라이머를 피규어에 입혀줍니다. 지금 요건 블러드레이지 피규어입니다.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작업 중인데 요거는 프라이머를 사용했고요. 프라이머는 제품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 입힌 피규어입니다. 원래 색은 요런 색이었습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를 입히고 완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엔 밑도색을 실시합니다. 이 밑도색은 지금 하다 말았는데 기본색을 입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명암 처리를 실시합니다. 요거는 에나멜로 지금 명암 처리를 한 것입니다. 워싱이나 먹선 넣기 등등 해서 간단하게 명암을 넣어서 디테일을 부각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팅을 통해서 요런 노란색 색깔을 낸 요런 하이라이팅을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하이라이팅을 통해서 혹은 요런 세부적인 도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감제를 뿌려줘서 이제 모든 도색 절차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절차를 거치네요. 일단 도색 절차를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도색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용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쪽지가 가끔 자주 오는데 어떤 제품을 사면 좋냐 혹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쪽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뭘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라이머입니다. 세척 이후에 바로 프라이머를 입혀준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쓰는 제품은 총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미스터 하비사에서 나온 미스터 서페이스라는 제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플라스틱 모델, 저희 보드게임에서는 잘 안 쓰긴 하는데 프라모델을 할 때 자주 쓰고요. 프라모델 서페이서라는 거 자체가 이제 표면제라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형 표면에다가 이걸 뿌려주게 되면 스케치북 같은 그러니까 색깔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완전히 백지 상태의 스케치북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서페이서를 올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피규어 표면에서 도료가 떨어질 수 있는 걸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피규어 상에 있는 스크래치 같은 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고요.
이 서페이서는 요즘 제가 작업할 때 보드게임 피규어를 작업할 때는 거의 쓰지 않고 요즘에는 거의 요 제품을 씁니다. 미스터 프라이머 서페이서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8,000원인가?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50ml일 거예요, 아마. 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제품에서 점착성을 더 높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레진 피규어나 혹은 메탈 피규어에 이제 이런 서페이스를 그냥 올리게 되면 잘 안 먹습니다. 그걸 보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러드레이지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재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레진 같아요.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페이스를 올려주면 잘 먹지 않고 혹은 이렇게 도르를 칠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점착성이 개선된 이 프라이머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도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료는 총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저희 그 모형에 잘 쓰는 도료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카 도료입니다. 라카 도료. 이게 두 번째는 에나멜 도료고요. 세 번째는 아크릴 도료입니다. 다른 도료는 저는 써보지 않았고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쓰는 도료는 타미야 도료입니다. 타미야가 옛날부터 밀리터리 관련된 그 모델 제품을 많이 이렇게 발매를 했기 때문에 되게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타미야를 쓰고요. 뭐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많긴 많은데 저도 다 써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뭐 이 도료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선뜻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썼던 도료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라카 도료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미스터 하비사에서 나온 일명 군제사라고 하죠. 이 회사에서 나온 라카 도료고요. 라카 도료의 특징은 피막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어지간해서는 벗겨지는 일이 잘 없고요. 굉장히 건조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에어브러쉬를 사용할 때 되게 좋은 도료입니다. 근데 단점은 엄청 냄새가 독하다는 것과 실제로 몸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이제 안 쓰고 싶은 도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 라카 도료 같은 경우에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붓도색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어브러쉬를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쓸 수 있는 도료고요. 뭐 에어브러쉬를 쓸 수 있다면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볼 필요가 사실 없기도 하죠. 네, 라카 도료입니다. 두 번째는 에나멜 도료입니다. 에나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된 도료예요. 옛날에 뭐 미국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델러들 사이에서는 에나멜을 굉장히 많이 썼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나멜 도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굉장히 제일 쉽습니다. 오프라인 모형 매장 가도 거의 대부분 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트에 가시면 그 아카데미에서 나온 에나멜 세트도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그거 구입해서 이제 좀 연습을 해보셔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나멜 도료의 특징은 건조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지용성이고요. 즉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녹는 정도가 굉장히 강해서요. 뭐 이렇게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지워버리면 금방 지워질 정도로 되게 잘 지워지는 도료고요. 그런 성질 때문에 주로 명암 표현에 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나멜 도료
잘 봐두시고, 제일 중요한 아크릴 도료입니다. 사실 아크릴 도료가 그 도료 모델링, 밀리터리 모델링에서 뜬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도료고요. 그만큼 괜찮은 도료입니다. 일단 성질은 라카와 에나멜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아크릴이라는 것 자체가 수성입니다. 때문에 물에도 어느 정도는 녹고요. 어느 정도 완전히 녹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녹고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건조 속도도 딱 적당하기 때문에 붓도색을 하기도 적당하면서 다 완전히 건조됐을 시에는 착 가라앉는 특유의 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광 효과를 내기에 굉장히 좋은 도료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밑도색을 아크릴 도료로 하고, 그 다음 명암 처리를 요 에나멜 도료로 합니다. 두 도료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다릅니다. 요거는 수용성이고 요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위에다가 지용성을 올린 다음 이 라이터 기름, 이런 라이터 기름을 사용해서 닦아내버리면 금방 밑색은 건드리지 않고 요 에나멜만 싹 닦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도료를 사용하고요. 일단 아크릴 도료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초보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광과 유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색깔이 똑같아 보이죠? 근데 요 잘 보시면 요거는 플랫 블루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냥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랫 블루라는 건 무광입니다. 무광. 말 그대로 무광이고요. 무광 도료. 그 다음에 요거는 유광 도료입니다. 무광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무광 도료를 사용해 줬습니다. 색감이 좀 착 가라앉아 있죠. 착 가라앉아 있죠. 그리고 얘의 바다색 같은 경우에 유광 도료를 사용해 줬습니다. 척 봐도 되게 빛이 번쩍번쩍하죠. 이게 이 두 도료의 차이점입니다. 어지간하면 무광 도료를 써 주시고요. 이 색감 때문에 이 유광 도료는 좀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얘 지금 황금 가면 같은 경우 이거는 광이 나죠. 이거는 유광입니다. 유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몸도 검은색 몸인데 몸도 좀 빛이 나죠. 요거는 반광을 사용해 줬습니다. 반광. 세미 글로스 블랙이라고 있는데 요 색을 사용해 줬고요. 세미 글로스 블랙. 요거는 반광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클리어 도료가 있습니다. 클리어 도료. 클리어는 유리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유리 혹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 그런데 유리 특유의 그런 질감을 낼 때 쓰는 도료고요. 지금 이 화형거인의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 플랫 레드에 이 플랫 레드를 갖다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클리어 레드로 하이라이팅을 조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이 조금씩 나죠. 이게 동영상상에 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료가 또 하나 또 남아있네요. 메탈릭입니다. 메탈릭. 잠시만요. 예,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거는 메탈릭 그레이라는 색이고요. 요거는 금속 재질의 느낌을 낼 때 사용을 합니다. 도료 자체에 그 미세한 금속 입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 칼 느낌을 칼의 금속 느낌을 낼 때 요 메탈릭 그레이를 사용해 줬습니다. 요거보다 좀 밝은 색이 알루미늄 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색을 사야 되냐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게 한 번씩 도색을 할 때마다 세트로 이렇게 도료를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색을 사서 쓰시면은 어느샌가 이런 식으로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네. 주로 필요한 색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브라운색이라든지 혹은 요 살색 플래시 혹은 흰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색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료 설명은 대충 끝이 났고요. 각 도료의 특징들을 좀 잘 알아서 적용을 시켜 주셔야지 좋은 퀄리티를 지닌 도색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색용품을 사야 될 거 또 하나 몇 가지 또 더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보시다시피 아크릴 페인트 신라입니다. 신라는 요 도료들은 그냥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신라에 희석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붓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고요. 쓸데없이 도료를 굉장히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도색을 할 때는 1:1 정도로 섞어서 써주셔야 되고요. 요 한 통에 한 6,300원인가? 6,000 얼마일 거예요. 6,000원인가 7,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도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1,800원 정도 합니다. 게임 하나 안 사시면 세트로 많이 구입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터 기름은 여기 에나멜을 희석을 할 때 씁니다. 원래 에나멜 신라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파는데 비싸요. 굳이 에나멜 신라를 사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물점에 가면 2,000원 주고 이렇게 1,000원 주고 팔거든요. 라이터 기름이 아주 잘 녹기 때문에 굳이 비싼 에나멜 신라를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신라까지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붓입니다. 붓. 어떤 붓을 사야 되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붓은 요 평붓입니다. 요 평붓. 스타일 X사에서 나온 브러쉬 HF35짜리.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X에서 나온 005짜리. 005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둥근 붓이고요. 붓은 이렇게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붓, 색필, 그리고 둥근 붓.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주로 평붓을 쓰는데 평붓은 밑도색을 할 때 넓은 면적을 도색할 때 사용하고요. 색필은 미세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검집을 도색을 한다든가 혹은 여기 금색 버클을 갖다가 색칠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색필입니다. 색필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색필 같은 경우에는 좀 수명이 좀 다 됐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잘 안 나오는데 끝이 좀 뭉개졌는데요. 세필은 관리를 잘해서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또 작업하는 걸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색 접시가 있네요. 조색 접시. 네, 요거 한 5,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많거든요. 이렇게 조색 접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소주잔, 종이 소주잔 있잖아요. 종이 소주잔,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회용밖에 안 되겠죠. 요 같은 경우에 한번 사시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사는 걸 저는 그냥 사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 도료 스푼입니다. 도료 스푼. 귀이개 같이 생겼죠. 이런 도료들 같은 경우에 그냥 쓰게 되면 밑에 도료가 이렇게 깔리게 돼 있어요. 위에는 희석제가 뜨고요. 때문에 쓰기 전에 반드시 저어주고 떠서 도료 접시에 딱딱 덜어서 희석제를 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 도료 스푼이 없다 하시면 집에 있는 굴러다니는 귀이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 다음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는 요 희석제를 갖다가 이렇게 쪽 짜서 몇 방울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스포이드 하나는 장만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도색을 할 때는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앞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스프레이 부스를 하나 사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이 스프레이 부스는 좀 비쌉니다. 최소가 10만원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작을 하셔서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도색을 하실 땐 최대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도색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이제 아크릴 도료가 이제 수성이고 뭐 몸에 그래도 좀 덜 나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밀폐된 곳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 몸 조심하면서 도색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마감제를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마감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마감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하비사에서 나온 슈퍼클리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세미글로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반광도 있는데 지금 제 눈에 지금 안 보이네요. 이게 반광이고 무광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해주실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무광으로 도색을 했으니까 무광으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광이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반광을 써줘서 이제 마감을 해줘야지 얘의 이런 그 광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혹은 무광에다가 이런 유광이나 반광을 갖다 뿌리게 되면 이 광이 없던 이 피규어에 광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맞춰서 이제 응용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를 마지막으로 또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건 에어브러시 정도인데요. 피규어, 이런 보드게임 피규어에서는 별로 에어브러시를 별로 쓰지 않아요. 워낙 애들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굳이 지금 설명을 이거는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대략적인 용품 소개가 끝났습니다. 도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좀 구입을 하셔서 한 번쯤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이제 한번 그 제 직접 작업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 작업하는 걸 찍으려면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두 손이 자유로울 수가 한 손에는 이 핸드폰을 쥐고 한 손에는 이렇게 피규어를 쥐고 도색을 할 수가 없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동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